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삼령무역 요거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사 개요 이렇게 연결 대상 종속해서 뭐야 뭐고 이거가 나오는데, 연결 회사의 종속 대상이라는 말 뜻 자체가 연결되어 있고 체인처럼 종속 종처럼 부리든지 뭐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뭐 자본금 얼마 이상 얼마 뭐 750억 이상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식의 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종속으로 그 하느냐 뭐 그냥 연결로 하느냐 이런 것들 거기에 따라서 뭐 자산 총액 750억 이상에 해당되고 뭐 미해당되지만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이래서 종속회사로 다 이게 내가 그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한국큐빅, 여기는 상장회사, 삼신화학, 그 자본 자산이 1031억짜리 삼한산업, STY 에탄올, 삼명정밀 기한유황공사, ISP 컴퍼니, 삼령 트레이딩 홀딩 아시아, PT 삼령 프레시전 베탐 바탐 뭐 있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삼령 무역 주식회사고 영문으로는 쌈용 트레이딩 이렇게 되어 있다. 수출 입업 및 동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59년에 설립되었다. 주식시장에는 88년도 호돌이 때 상장. 중소기업에 의해서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고 국내 화학 산업 분야에서 기초 석유화학 기초 시작하는 유도처인 화공약품 국내외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화공약품 판매 사업 및 당사의 관계사인 케미그라스에서 생산한 플라스틱 렌즈를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등지의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안경 렌즈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을 하고, 주요 종속회사인 한국큐빅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몰딩 이런 쪽 주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16개의 계열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상장사는 한국큐빅, 나머지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종속회사와 뭐 비상장사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다. 자, 회사 연력 13년에 이승용, 이중탁 뭐 이렇게 쭉쭉쭉 있고, 자본금이 2019년 주식 배당이라는 거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뭐 한 주에 1대1 배당은 잘 없고 한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더 주는, 10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7주밖에 없다. 그러면 10주가 안 되잖아. 그러면 3주만큼 모자란 만큼 7주 가지고 있는 만큼 차익으로 이제 한 주당 계산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거 있잖아. 보통 이거는 액면가로 주기 때문에 액면가 500원짜리 같으면 내가 7주를 가지고 있으면 70%를 뺀 500원에 70%를 뺀 걸 주겠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맞지? 그런 식으로 주식 배당을 했네. 셀트리온이 주식 배당을 많이 했는데 바로 액면가 500원짜리를 110만 주를 풀었고 2020년에 3월 달에는 80만 주를 풀었, 총 거의 200만 주를 풀었네. 주식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좋은 거죠. 아, 배당금 대신 이거 줬나 그러면? 아, 이건 그냥 정자다 정자. 주식의 총수는 2천만 주, 4천만 주를 발행할 수 있지만 2천만 주를 발행했고, 감소된 주식은 160만 주. 액면 병합으로 160만 주를 없앴다. 그래서 1800만 주가 돌아다니고 있고, 자사주가 80만 주를 사서 1760만 주가 돌아가고 있다. 장내 직접 취득한 게 39만 주, 취득이 73만 주, 거의 한 100만 주 조금 넘는 거에서 마이너스 30원 처분 팔았겠지. 처분은 팔아, 소라각은 없애는 거고 처분은 팔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83만 주를 자사주로 가지고 있다. 기타 취득 뭐 4,100만 주, 4,100주 이렇게. 의결권은 83만 주를 뺀 1,760만 주가 의결권이 있는 배당을 받는 주식이기도 하다. 순이익이 60기라는 거, 60년 됐다. 61년, 62년. 그러니까 창립한 지 이마이 됐단 말이지. 뭐 이렇게 적힌 거는 18년도에 288억, 19년도에 334억, 20년도에 281억의 매출을 순이익을 올렸고 연결로, 거기서 순이익의 어디야 연결 배당 성향은 16%를 주식 수만큼 나누니까 주당 2% 정도 되더라. 334억을 순이익의 18%, 334억의 20%가 60억 쪽에 뭐 한 50몇 억 되는 돈을 주식 수만큼 나누니까 주당 어딨노? 350원 정도 되더라. 그래, 그게 보니까 2.1%, 2020년에는 순이익의 30%를 주식수만큼 나눠가 주니까 3.47%, 가격은 한 주당 500원 정도 되더라. 이렇게 과거 배당 이력, 결산 배당
배당 수익률 최근 3년 3.6%, 최근 5년간 2.8%. 배당 34는 뭐지? 34 결산 배당 34 이거 34회 34회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얘들이 코스닥이 얼마 88년도 등록했잖아. 그만 거의 한 88년에서 지금 2000 우리 21년이니까 거의 계속 배당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최근 3년간은 3.6%, 최근 5년간은 2.8%의 배당을 꾸준히 줬다. 장점입니다. 맞지? 사업 내용, 석유화학의 원유,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기초원료를 이용해서 기초원료지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이들의 원료로 하여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기타 정밀화학, 중간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우리 일상생활에서 화학을 빼면은 생활이 되지 않아. 테레비 껍데기, 안경 다리, 옷걸이, 또 뭐 의자, 또 컴퓨터 케이스 껍데기, 텀블러, 모니터, 뭐 또 뭐고 이거 레자, 그리고 바닥, 장판, 그리고 샤시, 문자, 뭐 전자레인지, 냉장고 다 들어가니까 이거를 빼고는 화학 제품을 빼고는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대규모 설비 투자가 소요되는 자본 기술 집약적인 장치 산업 쪽의 특성이 있고 원료 등의 기초 수급을 하는 생산하는 구조로 유가 및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도 있다.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시장, 원유 환율 가격 등락 요인과 선진국들의 중국 신흥국 분야의 수요의 수출입 부분의 변동이 산업성에 큰 성장을 미친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뭐야 신생 국가들이 막 발전하면 더 많이 쓸 거잖아. 고무다라이 많이 쓸 거잖아. 그런 것들처럼 예전에는 덜 쓰던 게 더 많이 쓴다 이런 것처럼. 석유화학 산업은 관련 산업, 도료, 점접착제, 잉크, 섬유, 의약, 전자 등 산업 전반점의 성장 흐름에 따라 경기 주가가 변동되기 다르다. 국내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무역 보호가 심화되고 산유국들의 유가 전쟁이 혼재되어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는 자동차, 건설 등 건설에서 왜 많이 쓰냐면 건설에서는 에폭시를 많이 쓰는데 에폭시는 국토화학이지. 왜 그러냐면 그거 천장에 방수할 때 에폭시를 깔거든. 그리고 공장의 바닥에 그 파란색 녹색 그 바닥 깔잖아. 주차장 바닥에 그거 다 에폭시래. 에폭시 같은 거 깐다니까. 그런 거 그냥 깔잖아. 그럼 장판 깔 수도 없잖아. 시멘트 있는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 아직. 그러니까 건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건설 경기가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요번에 이제 건설 경기를 보금자리 주택 푼다 하면서 쫙 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쭉 올라가겠지. 저쪽 거가도가 아니고 가덕도 부산 쪽에서는 2029년까지 완공되려 그러면 또 그 주변에 공항만 들어온다고 끝이 아니라 공항 주변에 인프라도 갖춰야 되잖아. 인프라는 뭐 도로하고 이건 다 됐다 치더라도 그거 말고 사람이 거기서 뭐 이렇게 빌라를 짓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올리든지 뭐 이렇게 또 유락세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동개발이 거기서 하면은 뭐라도 하겠지. 땅 많이 사놨으면. 자, 시력 보정용 보조기구 산업은 안경 쪽에 플라스틱 안경 렌즈의 본원적 기능에서 진화하여 패션, 이제 안경이 패션, 하이테크 기능을 추가. AI 안경 있잖아. 그런 거. 고굴절 중심의 중저가 세계 렌즈 시장 공략하고 유리 렌즈 시장에서 유리에서 예전에 유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중굴절 플라스틱 렌즈 시장 고부가 가치의 기능성 고굴절 렌즈 시장 단계적 전환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뭐 누진 다중점 렌즈 그런 거. 산업의 성장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왜? 나도 지금 눈 계속 침침해지거든. 계속 이렇게 휴대폰 보고 짜만한 거 보고 텔레비 보고 이러니까 눈이 침침해. 침침해. 생활 패턴이 점차 언택트, 그러니까 조만한 걸 자꾸 보니까 언택트 매체로서의 접근은 필연적으로 고근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의미다. 고굴절 렌즈의 수요 증가를 가지고 있고 트렌드 소비 패턴이 굉장히 바뀌어지고 있다. 국내외 환경으로서는 완전 경쟁 상황이고 저굴절 싼 것들은 중국, 태국, 인도 등이 제품들이 시장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지만 고굴절 이상의 고품질 제품들은 이제 우리 싸구려 안 쓰잖아. 이제 우리 어느 정도 먹고 살면 하면 신뢰성 있는 돈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생산자들이 비교 우위의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원재료는 과거 미국과 일본에 주로 의존해 왔으나 최근 일본 일부 저가품들의 원재료가 국산화되면서 경쟁력 제고의 계기를 마련했고 고가품 원재료 국산화가 시급한 시절. 고가품은 일본이 다 잡고 있거든. 고글절 렌즈는 원재료를 모두 일본에서 조달해서 높은 대일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이 멍청한 것들이 이만큼 저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기초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막 물건 대주고 저들이 돈 더 벌고 있는데 저들이 이제 무역 분쟁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때다 싶어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더 만들어내 가지고 그 국산화를 해야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내장재 위주로 생산하는 한국 큐빅과 외장재 위주로 생산하는 삼신화학공업으로 구분된다. 컬핏, 큐빅 프린팅, 수압 전사라고 불리는 일정한 무늬가 인쇄되어 있는 특수한 폴리비닐 알코올 필름을 이게 그 카본 필름 같은 그런 거를 수면 위에 띄고 이게 사철물 이런 걸 해가지고 수면 위에 용해되어 있는 인쇄 잉크가 수압에 의해서 사철물 전사되도록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 하여튼 뭐 폴리비닐 알코올을 그 위에 이제 인쇄 잉크가 그 수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전사되도록 한다 하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폴리비닐 알코올 필름에 인쇄되어 있는 것을 이거 플라스틱 이렇게 핸들이나 이런 데 딱 이렇게 딱 씌우는 이런 것들. 자동차 내장재의 원목을 사용하는데 한계 되죠.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서 하면은 되지만 뭐 롤스로이스나 이런 거 뭐 그런 데는 핸들 하나 비싸니까 원목 깎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차들에 그런 거 할 수는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런 기분 낼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되어서 평면뿐 아니라 곡면이나 기타 복잡한 모양에도 적응 가능하다. 컬핏 기술은 초기에는 자동차 내장 표면에만 사용했으나 자동차 외장 및 건축 자재, 가구, 가전제품, 액세서리, 스포츠 용품, 뭐 화장품 용기 등 영역에도 확대되고 있다. 컬핏 생산 기술에 대해서 일본 큐비, 타이카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 특허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데 국제 마스터 라이선스를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을 우리가 마스터 라이선스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기술 외에 작업 공정 자동화 세계 20여 개국의 주요 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기타 표면 기술을 사용하는 경쟁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팔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 있다 하네. 자동차 외장재 부분은 라제다 그릴, 엠블렘, 레터링, 글자, 가니쉬, 몰딩, 휠캡, 자동차 부품을 사출, 도금, 도장, 조립 공정을 통해 완성차 1차 밴드 업체로 납품하는 구조. 요거는 거는 누구에게나 누구나 만들 수 있지 맞지? 이런 것들은 맞지? 사출은 그 느낌하면 되거든. 75년 회사 설립 2009년 한국 큐빅에 인수된 후 도금전자 동공정 시스템을 도입, 꾸준한 기술 개발과 고객 우선 품질 경영 실천을 통해 품질 시스템 구축, 경쟁 업체보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이고 있다. 2075년 설립하고 2009년부터 한국 큐빅이 인수됐으면 오래됐잖아, 좀 10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화공 쪽에서는 화공약품 쪽이 1726억 매출 44%를 차지하고 기존에는 화공약품이 한 7, 80, 90% 가까이 매출을 포트폴리오에 차지했는데 이제는 자동차 부품도 1706억 43%, 렌즈가 의외로 별로 적어 347억밖에 안 돼 8.9%, 기타 전자부품 외 143억 합쳐서 3924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요게 정기기재 매출 총이익 비율 매출 총이익의 비율이네. 원가 뺀 금액의 비율. 원가 빼니까 여기가 57%, 자동차 부품이 59% 나와요. 기타가 12%고 화공이 24%. 자동차 부품이 더 많다 맞지? 이거 생산 설비에 대한 사항, 본사 뭐 부산 지점, 대구 사무소, 인천 공장 이런 식으로 시가 있고 임차연 있고 소유 있고 임차 빌리 중 임대 받아 가는 것들 이런 것들. 매출 화공 부분은 품목별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14% 감소. 왜 그러냐? 코로나 때문에. 렌즈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매출액 6% 감소. 락다운 이런 거 걸리고 안경 렌즈 판매 밖에 나가야 뭐 안경을 쓰지. 자동차 부품 부분은 19년 11월부터 한국 큐빅을 흡수해 가지고 연결된 매출이 동기 대비 9% 증가. 자동차 부분은 매출이 올라가 버렸어. 자동차 부분은 한번 볼까? 자동차 부분이 보면은 자 봐봐. 전기 61기에 자동차 부품이 내수가 175억이었거든. 175억 6%. 175억인데
2020년에 1109억으로 올라버렸지. 엄청 올라버렸지. 수출은 597억, 수출이 86억에서 597억.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쪽의 매출이 거의 한 1,700억 가까이 나와버리니까 포트폴리오 한 40, 아까 막 봤잖아. 40% 이상이 차지해버리니까 기존에 화공에서 2천억 이상 올려서 매출을 거의 다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거지. 포트폴리오가 무기가 한 개 더 생겼다 이거지. 그러니까 화공 또 수출이 59억, 내수가 1,667억, 렌즈는 수출만 347억, 내수는 없고, 자동차 부품은 수출이 597억, 내수는 1,100억, 기타 수출이 93억, 내수는 49억, 합쳐서 수출이 1,097억, 내수가 2,826억, 합치면 3,924억의 매출이 발생되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국내 매출이 2,826억, 아시아 341억, 유럽 183억, 그리고 아메리카 334억, 그리고 로컬 매출이 238억, 이렇게 3,924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판매 방법, 화공약품 같은 경우는 국내 제조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 관계회사인 사만산업 소유의 케미칼 전용 터미널과 부산 인근, 서울 인근 케미칼 물류센터에 이제 보관했다가 실수요자 나타나면 직접 판매하거나 케미칼 전문 대리점에서 판매를 한다. 안경 렌즈 판매업은 케미그라스에서 생산한 안경 렌즈 일부를 당사가 물건 받아서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등의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은 유명 자동차 업체 현대 기아라겠지 맞지? 주요 매출처로서 1차 밴드.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스티어링 휠, 자동차 핸들 급속히 확대되어 이제 핸들에 많이 문양 넣는 거 당사에도 다양한 전사 방법을 개발하여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다. 판매 방법은 안정적인 재무 관계를 탄탄히 만들어 놓고 환율이 변동되더라도 그 조처를 빨리 하고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해서 적절한 상품 공급과 납품기를 준수하고 원활한 수급을 유지하고 화공약품 판매의 경우 안정적인 공급망, 다양한 취급 상품, 판매처를 확보, 업계 선두 위치를 고수하고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선진 시장 아니라 안경 착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신흥 시장으로서의 거래 확장을 기대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기존 자동차 내장표면뿐이 아니라 당사의 기술이 적용되는 아이템 종류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각종 전자제품에서 건축자재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감에 따라 그에 맞춰 신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금융위험 요소로서는 얘들이 부채가 낮아서 그렇게 큰 건 없다. 외환위험은 외화들은 얘들이 수출이 아까 전에 몇 대 몇이고 하여튼 수출 많이 하니까 현금성 자산 달러로 37억 정도, 매출 채권은 164억 받을 거, 매입 채무 외상값이 73억, 매입 채무 엔화로선 116억 이런 식으로 총 1,885억의 외환성 이렇게 현금성 외환 금융자산이 있다. 그래서 10%의 원화가 변동할 경우 10% 올라가면 14억, 내려가면 원화가 떨어지면 14억 손해 증가가 있다. 손익이. 그리고 지분 상품도 있는데 포괄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이렇게 주가가 10% 상승, 지분 상품은 이렇게 그 주식이나 이런 거잖아요. 10% 상승할 경우 그 손익이 한 4억 9천이 왔다 갔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이자부 금융상품은 금융자산에서 금융자산 변동이자 고정이자에서 금융자산은 1,440억이고 변동이자 이자가 변동하는 금융자산은 168억, 금융부채는 315억 이렇게 돼 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등급기관으로서 신용등급이 최소 A등급 이상인 경우에 산하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 금융자산 2,165억, 현금성 자산 455억, 장단기 금융상품 824억, 공정가치 금융자산 205억, 채무상품 외상값 616억, 공정가치 측정 가치 금융자산 63억, 합쳐서 2,165억의 현금성 자산, 아니다, 금융자산이 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금융부채는 이제 빚, 단기 차입금 169억, 유동성 장기 차입금 25억, 장기 차입금 120억, 합쳐서 315억의 금융부채가 있다. 자, 파생상품, 풋옵션, 풀백 옵션 거래 현황.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설명.
요 얘들 연구비 없다 맞지? 연구비 없더라 연구비. 자 재무는 2%.